안녕하세요, 티끌모아 재산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실 겁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9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고 계시겠죠. 일주일에 45시간, 한 달에 200시간, 1년이면 2400시간을 일하고 계실 겁니다. 4년만 지나도 1만 시간의 법칙을 이루는 것이죠.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그저 그런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며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양극화를 바라만 보고 있죠. 사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얼만큼 효율적으로 일하는가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10배의 효율로 일한다면 하루에 1시간을 일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경제적 자유에 다가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란 무엇일까요? 저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와 자기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충분한 현금 흐름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많은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해야 할까요?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 부자가 되는 것을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일할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우리는 제자리를 유지하기도 벅차죠. 여러분들,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2억이라는 돈으로 누구는 대출을 통해 집을 사고 누구는 전세를 들어갔지만 집값은 우리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올라서 그들은 대출을 갚고도 남을 만한 부를 얻었지만 우리는 원래 살던 집에 전세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대적 거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이죠. 결국 지금 사회에서 열심히만 일하는 것은 나쁜 선택지는 아니지만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더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시간을 얻는 것,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 숨겨진 최소 노력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면 이제는 열심히보다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버는 것이지 벌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기 효율적으로 일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 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넷플릭스는 영화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여러분들은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은 제품을 만들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죠. 리스크도 낮고 일하는 것 대비 높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중개인 다음으로 소득이 많은 직종이 CEO와 고위 임원들이고 가장 낮은 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시간을 돈으로 바꿔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고 어떤 직업이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중요한 일이죠. 더구나 여러분들의 직업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일을 하면서 즐겁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행복을 찾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며 직장에서 시간을 때우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면 그 직장에서 뛰쳐나와야 할 것입니다. 저도 취업 대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장 낮은 리스크로 가장 빠르게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잃을 것이 없고 성공을 한다면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이며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요새 젊은 세대들은 남들처럼 취직하여 직장에 다녀서는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월급이 오르는 것에 비해 집값은 너무도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레버리지는 아마 대출을 말할 텐데요. 물론 대출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할 레버리지는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돈, 자원, 아이디어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일상에서 수많은 레버리지를 보고 경험하고 계십니다. 택시를 타는 것 또한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그 시간을 아끼게 되는 것이고, 카페의 사장은 알바생을 고용해 자기 대신 자신의 역할을 할 사람을 세워놓음으로써 시간을 아끼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혼자서 모든 것을 한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 시간적 자유를 얻기 위해 시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은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수입 또한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남들이 가진 자원을 가져와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면 한계를 넘어 더 큰 사업으로 성장시키면서도 자신의 시간은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시간에 다른 일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더 많은 효율을 내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버리지 기술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들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학교에 다닐 때나 운전면허를 딸 때 선생님들에게서 지식을 배우지 않나요? 선생님들이 당연히 여러분들보다 그 과목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내고 그 지식을 배웁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는 분야는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죠. 꼭 외주를 맡기는 것만이 레버리지는 아닙니다. 많은 부자들은 스스로만의 힘으로 성공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빌 게이츠는 멘토 워렌 버핏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고, 워렌 버핏은 벤자민 그레이엄을 찾아가 그의 밑에서 일하며 배웠으며,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자신의 멘토인 스티븐 잡스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훌륭한 멘토 밑에서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더불어 그들의 인간관계도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으며 기회 또한 제공되죠. 우리는 그럼 멘토를 어디에서 구해야 할까요? 이전에 비해 지금 세상은 멘토를 구하기가 더 쉽습니다. 많은 강의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고 유튜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강연을 공짜로 들을 수도 있으며 직접 현장 강의나 찾아가 배우는 방법도 있죠. 여러분들이 멘토를 구함에 있어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무료로 멘토링을 받는다면 그만큼 값어치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공에 더 빨리 다다를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직접 부딪히며 실패하면서 배우는 것보다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덜 들 테니까요. 시간에 있어서도 레버리지는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스스로의 능력으로 시간당 2만원을 벌 수 있다면 시간당 2만원을 넘게 벌 수 있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반면 2만원 미만의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다면 맡겨야 하죠. 낮은 가치의 일들에 시간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가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들 밑에서 일하면서 부자들의 부만 키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레버리지의 힘과 레버리지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은 돈을 벌게 될 텐데요. 돈은 최고의 하인이면서 최악의 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돈이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죠. 시간을 돈과 바꿀 수도 있고 시간을 보존하면서 소득을 창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돈보다 가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의 굴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에 이용당하며 사는 것보다는 돈을 지배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에 훨씬 빠르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오늘은 레버리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돈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레버리지는 생산수단과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 사람과 시스템에 의해 일이 운영되게 하고 여러분들 자신은 운영에서 빠지는 것이죠. 레버리지의 힘은 여러분들이 해변에 앉아 칵테일을 마시는 노인의 모습 같은 은퇴나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며 일과 휴식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장점을 활용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가 아닌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레버리지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